상기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먼저 4.19를 일으켜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정치는 할 수 없잖아요. 4.19가 나고 나서 처음 한 게 개헌입니다. 헌법을 내각체제로 바꿨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했어요. 7월 29일 선거지. 1960년 7월 29일 선거. 그런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구파, 진파로 나눠가지고 구파가 미는 사람이 윤보선 대통령이 되고 진파가 미는 장면씨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정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도처에서 여러 가지 집단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좌익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좌익들이 공공연하게 나와가지고 뭐 노조도 만들고 교원 노조도 만들고 정당도 만들고 있습니다. 신문도 만들고. 드디어 학생들이 이제는 통일회담을 하자 해가지고 판문점으로 가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군인이죠. 첫째는 군인이죠. 왜냐하면 6.25가 끝난 지가 7년밖에 안 됐어요. 7년밖에 안 됐는데 등 뒤에서 불구스름한 사람들이 설친다. 정권이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굉장히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동시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군인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데모 천국이 됐습니다. 중학생도 데모하고 군인들도 데모하고 데모하지 말자는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 상태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박정희, 김종필 두 사람이 콤비가 돼가지고 648기 그리고 645기 뭐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 만드는 논의를 거의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육군본부 식당에서도 했다고 그래요. 밥 먹으면서도 했다고. 아무도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군대 민심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제발 누가 용감한 사람들이 나와서 뒤엎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모의를 하는 걸 알고도 그런 내버려뒀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는 바로 방첩대에서도 그 정보를 다 알았어요. 방첩대. 나중에 누구까지 알았냐?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 장도영 씨입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장도영 씨도 박정희가 쿠데타 계획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박정희도 쿠데타 계획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장도영 참모총장한테 갖다 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장도영 씨 가만히 있었어요. 장면 총리한테는 정보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군대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검찰에서 이런 데서 정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장면 씨가 장도영 씨를 불렀어요. 이런 정보가 있는데 박정희라는 사람이 지금 쿠데타 모의를 하고 있다는데 총장이 알고 있느냐 하니까 난 모른다고 딱 잡게 됐어요. 그 다음 조사를 하는 척하더니 돌아와가지고 아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저한테 맡겨놓으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럼 장도영 씨가 이렇게 됐느냐.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원래 장도영 씨 밑에서 여러 가지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성공하면 자기를 추대할 것이니까 좋고 가만히 있어도 좋고 실패도 좋고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 관련해서 양다리 걸친 사람은 절대 나중에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16이 무혈 쿠데타를 성공을 했습니다. 무혈 쿠데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쿠데타죠. 4,000명이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공수부대, 그리고 해병대, 육군단, 포병단, 요게 5월 16일 아침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쿠데타를 군대 44,000명을 진압할 수 있는 60만 군대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1군 3군이 없었어요. 1군, 2군밖에 없었어요. 1군 사령관은 이할림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망군 동기생 이할림 씨, 이분도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양면 정부를 지지한다.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버텼습니다. 여기서 누가 승패를 갈랐느냐? 윤보선 대통령이죠. 윤보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근데 당시에 장면 박사는 원래 그때 지금 반도 호텔에 있었어요. 총리실이 반도 호텔에 있었습니다. 총성이 나니까 도망을 갔는데 제일 처음에는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화동에 있는 수녀원으로 가버렸어요. 3일 동안 연락이 끊길게 됐습니다. 만약 당시에 장윤현 총리가 미 8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보고를 받으면서 군 지휘를 했다고 하면 잠깐만 이 내전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위해서는 잘 됐어요. 수녀원으로 가서 막 기도만 하고 3일 동안 끊을 뺐고 아무리 미군들이 찾아도 안 나왔어요. 할 수 없이 맥그루더 미 8군 사령관이 청와대로 가서 윤보선 대통령한테 자기가 진압을 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진압을 하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윤보선이 거절을 했어요. 윤보선 대통령이. 진압을 할 수 없다. 진압하면 지금 유혈 사태가 납니다. 박정희 소장과 장도영 씨가 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윤보선 씨가 올 것이 왔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쿠데타를 성공시켜준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윤보선 씨가 박정희하고 대결해가지고 선거에서 나와서 두 분 나와서 다 뭐 집니다만 그때의 윤보선 씨의 판단이 아마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은 있겠는데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진압명령을 내렸으면 아마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전이 나지 않았겠느냐. 아마 진압명령이 잘 먹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16이 성공을 했습니다. 5.16 성공했을 때 제일 걱정했던 것이 미국이죠. 5.16 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는 과거에 남노당의 조직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여순 반란 사건 이런 데도 관여한 걸로 해가지고 사형 직전에 갔던 사람이니까 이 주변 인물들이 다 공산주의자가 아니겠느냐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했으니까 이야 이거는 침공 쿠데타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박정희 의장이 자기한테 이게 쏠리는 그런 의심을 굉장히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 딱 하자 방공을 국시의 뭐 제1의 국시로 하고 이렇게 나오죠. 하면서 예비 금속을 했죠. 이 좌익들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한 몇천 명을 다 잡아넣었습니다. 그중에 그들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친구 황용주 씨도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기 일종의 결벽 증명이죠. 그럼 미국이 한 1개월 동안 관찰을 해보더니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고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정신이 강한 반민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적인 생각을 가진 반공주의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심해도 좋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중에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죠. 박정희 의장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케네디 대통령하고 케네디하고 박정희는 나이가 같습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도와달라는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왜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월남에 파병할 용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워싱턴에서 날 정도의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일본에서도 당시 이케다 수상이 있을 때인데 그 사람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아주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눈에는 명치유신 때의 지사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박 대통령 나이가 44살, 김정주 씨는 37살, 30대, 40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역사를 보면은 군인들이 집권한 800년 만에 첫 일이었습니다. 12세기의 고려 시대에서 무신정권이 등장을 해가지고 한 100년 동안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군인이 집권을 했습니다.